토론토는 로저 센터로 돌아온 이후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도 승리함으로써 복귀 후 5경기에서 4승 1패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특히 선발진의 활약이 놀라운데요. 오늘 류현진의 7이닝 2실점이 추가됨으로써 토론토 선발들은 류현진의 보스턴전을 시작으로 6경기에서 5승 1.45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6경기에서 토론토 선발 투수들은 37과 3분의 1이닝 동안 홈런을 하나밖에 맞지 않았습니다. 류현진이 토론토에 입단하고 나서 가장 아쉬운 건 푸에르토리코 출신인 찰리 몬토요 감독의 참신한 표현이 부족하다는 건데요. 몬토요 감독은 오늘 경기 후에도 올해 숙성된 고급 와인 같다는 의미에서 빈티지 류라는 단어를 재활용했습니다. 그보다는 스포츠넷 현지 해설자가 류현진은 프로다. 선발 투수들은 등판을 앞두고 투수코치, 포수와 함께 전략을 수립하는데 류현진은 본인이 직접 투수코치가 돼서 경기를 준비한다. 이건 블루제이스에게는 큰 의미다라고 합니다. 아메리칸 리그 평균 자책점 3위였던 머나야가 오늘 4와 3분의 1이닝 5실점에 그침으로써 류현진은 평균 자책점 순위가 한 칸 올라갔는데요. 3.26에서 3.22로 낮춘 류현진은 2.07 랜스린과 2.87 카일 깁슨, 3.04 로비레이와 3.11 게리 콜에 이어 아메리칸 리그 5위에 올랐습니다. 내셔널리그로 건너간 카일 깁슨이 명단에서 빠지게 될 것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평균 자책점 4위인데요. 류현진은 지난해에도 평균 자책점 4위였습니다. 오늘 류현진의 피칭을 좀 더 살펴보면 류현진은 커터가 11타수 1피안타 4삼진, 커브가 5타수 1피안타 3삼진을 기록함으로써 21개 아웃카운트 중 14개를 커터와 커브 두 구종이 담당하는데요. 구사 비율이 시즌 평균인 25%보다 7%가 높은 32%에 달했던 커터는 우타자를 상대로 몸쪽과 높은 코스 그리고 바깥쪽 낮은 백도어 코스까지 완벽하게 들어옴으로써 커터 한 가지 구종만으로도 스트라이크 존의 모든 영역을 커버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가장 인상적인 공은 커브였는데요. 앞선 두 경기에서 최고의 우타자들인 피트 알론소를 상대로 하나, JD 마르티네스를 상대로 2개, 총 3개의 삼진을 잡았던 류현진의 커브는 오늘도 우타자 몸쪽으로 낮게 들어감으로써 3개의 삼진을 추가하는데요. 한 경기 5개의 커브 스윙은 올 시즌 처음이자 지난해 9월 20일 필리스전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류현진은 우타자를 상대로 포심을 몸쪽으로 깊게 그리고 높게, 커터 역시 포심과 동일한 코스로 던져 포심과 커터 사이에 혼란을 만들어냅니다. 또한 커터를 우타자 바깥쪽으로 던짐으로써 체인지업과 백도어 커터를 통해 또 다른 혼란을 심어주는데요. 여기에 최근 3경기에서 보여준 것처럼 우타자 몸쪽으로 낮게 던진 커브가 우타자들의 헛스윙을 이끌어내준다면 류현진은 본인을 상대하는 우타자들에게 몸쪽 낮은 코스에 대한 부담까지 안겨주게 되는 겁니다. 반면 2루타 2개를 허용한 체인지업은 지난 경기보다는 제구가 살짝 안 좋았는데요. 하지만 체인지업의 낙차 37인치는 지난 경기보다도 1인치가 더 늘어났으며 구속도 패스트볼과 10마일 차이를 유지했습니다. 또 하나 고무적인 건 패스트볼 구속으로 포심 평균 구속이 90.0마일을 넘은 경기가 지난해 12경기 중 4경기에 불과했던 류현진은 오늘 평균 90.6마일을 던짐으로써 7경기 연속 90.0마일을 넘었는데요. 포심 평균 구속이 지난해 89.8마일로 처음으로 90마일 밑으로 떨어졌으며 올해도 첫 12경기에서 89.2마일이었던 류현진은 최근 9경기에서는 90.3마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류현진은 오늘 96구째 공으로 가장 빠른 93.2마일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포심 구속이 잘 나온다는 이야기는 커터 구속도 더 빨라진다는 이야기고 이는 타자들의 준비 시간을 줄여주게 되는데요. 이제 류현진은 구속이 안 나와도 되는 투수라는 말을 하는 분은 더 이상 없으실 겁니다. 류현진은 경기 후 가진 인터뷰에서 계약 이후 처음인 로저 센터 등판에서 승리까지 할 수 있어서 좋았다. 근래에 모든 구종이 좋다. 좋은 마음을 갖고 타자들과 상대했다. 7회는 당연히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자연스럽게 마운드에 올라갔다. 마지막에 93마일을 던진 건 마지막 타자여서 더 힘이 났던 것 같다. 후반기에는 이긴다는 생각만 하고 있다. 보스턴만이 아니라 다른 팀과 대결해도 이긴다는 마음으로 준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대활약을 한 한국인 선수는 터키를 꺾고 4강에 간 여자 배구 11승으로 다승 단독 선두가 된 류현진 말고 한 명이 더 있었는데요. 바로 데뷔 두 번째 선발 출장에서 1번 타자 겸 중견수로 출장한 박효준이었습니다. 리드오프 겸 중견수를 맡은 한국인 선수는 박효준이 가장 존경하는 선수라고 한 추신수에 이어 역대 두 번째였는데요. 추신수는 신시내티에서 뛰었던 2013년 142경기를 리드오프 겸 중견수로 소화했습니다. 한편 피츠버그 데릭 쉘튼 감독은 추신수가 클리브랜드에 있었을 때 타격 코치였던 사람입니다. 박효준은 첫 타석에서 타구 속도 61마일, 2루 땅볼에 그치는데요. 하지만 두 번째 타석에서는 메이저리그 첫 하드히트가 된 99마일 타구가 워닝트랙까지 날아갑니다. 세 번째 타석에서 첫 볼넷을 골라낸 박효준은 2대4로 뒤진 7회 1-3안루에서 등장하는데요. 박효준은 한가운데로 들어온 초구 93마일 패스트볼이 파울이 되지만 좌타자의 몸쪽으로 들어온 2구 슬라이더를 잘 골라낸 후 3구째에 다시 몰린 93마일 패스트볼을 놓치지 않고 1루 베이스 옆을 뚫고 나가는 싹쓸이 역전 3타점 2루타를 날리게 됩니다. 박효준은 더블 스위치로 교체됐고 피츠버그가 동점을 허용함으로써 아쉽게도 결승타가 되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선발 데뷔 전 4타수 1안타 2삼진에 이어 3타수 1안타 1볼넷 3타점을 기록함으로써 데뷔 후 첫 2루타이자 첫 장타, 첫 타점, 첫 볼넷을 기록하게 됩니다. 내일 글래스나우가 토미존을 받는 템파베이는 유독 시애틀에게 힘을 못 쓰고 있는데요. 어제 플렉센을 공략하지 못하며 4연승이 중단됐던 템파베이는 오늘은 앞선 4경기 성적이 3패 7.71이었던 기쿠치에게 6이닝 OK 1자책 승리를 헌납했습니다. 아로사레나에게 리드오프 홈런을 맞았지만 6이닝을 1자책으로 버텨 평균자책점을 4.01에서 3.89로 낮춘 기쿠치는 그러나 포심 평균 구속이 93.8마일로 시즌 평균보다 1.7마일이 낮은 불안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최지만은 9회 말 2사에서 등장해 볼넷을 골라 대타 성적이 6타수 5안타 2볼넷이 됐는데요. 그러나 결국 2대4로 패한 템파베이는 내일 마지막 경기를 남겨둔 가운데 올 시즌 시애틀전 성적이 6전 전패가 됐습니다. 어쨌든 기쿠치가 다시 3점대가 된 반면 그동안 좋았던 마에다는 부진했는데요. 7월 5경기에서 1승 1패 2.15, 피홈런 2개에 9이닝당 11삼진으로 평균자책점을 5.56에서 4.40으로 낮췄던 마에다는 5이닝 동안 9개의 삼진을 잡았지만 홈런 3개를 맞고 5실점을 함으로써 평균자책점이 다시 4.40에서 4.65로 올랐습니다. 류현진이 지난해 2.69에서 3.22인 반면 마에다는 지난해 2.70에서 4.6입니다. 지난 마감 시한을 통해 선발진의 평균 연령을 크게 높인 세인트루이스는 존 레스터가 악몽의 데뷔전을 치렀는데요. 1회에만 5피안타 2볼넷 5실점을 한 레스터는 5이닝 9피안타 6실점으로 평균자책점이 5.02에서 5.38로 올랐습니다. 세인트루이스는 37세 레스터를 데려오면서 25세 외야수 레인 토마스를 내줬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38세 J.A. 헵, 모레는 36세 웨이드 르블랑이 등판함으로써 3연전 새 선발 투수의 나이 합계가 111세입니다. 오늘 승리했다면 템파베이를 단독 1위 자리에서 끌어내릴 수 있었던 보스턴은 디트로이트에 2대4로 패해 5연패를 당하는데요. 미겔 카브레라는 게런 리처즈를 상대로 시즌 11호이자 통산 498호 홈런을 때려내 역대 28번째 500홈런에 2개를 남기게 됩니다. 카브레라는 최근에 때려낸 7개의 홈런이 모두 반대편으로 날린 홈런인데요. 498개 중 133개의 홈런을 오른쪽으로 날려 27%의 반대편 홈런을 기록합니다. 반면 푸울스는 반대편 홈런이 8.6%입니다. 템파베이와 보스턴이 패한 반면 양키스와 토론토는 승리했는데요. 스탠튼이 17호 3런, 저지가 22호 솔로 홈런을 날린 양키스는 게리 콜에 이어 조던 몽고메리도 코로나 부상자 명단에 올랐지만 데뷔전을 치른 루이스 힐이 6이닝 6K 무실점으로 역투했습니다. 에인절스는 조 아델이 드디어 콜업됐는데요. 지난해 메이저리그에서 1할 6푼 1리에 그치고 수비까지 엉성했던 아델은 트리플 A를 폭격하고 올라와 4타수 3안타 3타점 1도루 대활약을 했습니다. 아델은 데뷔 첫 3안타 경기였는데요.
엄지손가락 부상 이후 5경기에서 17타수 2안타, 무홈런, 7삼진으로 부진했던 오타니마저 2루타를 포함해 5타수 2안타 2득점을 기록한 에인절스는 텍사스를 11대3으로 꺾었습니다. 오타니는 내일 9일 만에 선발 등판을 합니다. 마감 시한 때 샌프란시스코는 애리조나에서 번가너를 다시 데려올지도 모른다는 전망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번가너는 팔리지 않았고 오늘 샌프란시스코를 상대로 등판했습니다. 지난해 첫 샌프란시스코전에서 롱고리아와 러프에게 홈런을 맞고 4이닝 2피 홈런 2실점 패전을 안았던 번가너는 오늘은 7이닝 4K 1실점 승리를 따내고 갈 길 바쁜 친정팀에 고춧가루를 뿌렸는데요. 샌프란시스코 시절 버스터 포지와 함께 한 경기에서 말로 홈런을 모두 친 역대 최초의 배터리가 됐던 번가너는 포지 대신 경기에 출전한 카살리에게 홈런을 맞아 한 점을 실점했습니다. 2경기 연속 7이닝을 던진 번가너는 부상 복귀 후 4경기에서 2승 1패 1.80입니다. 샌디에고는 원정 스넬이 등판한 경기에서 오클랜드를 8대1로 꺾었는데요. 올 시즌 원정 성적이 10경기 3패 9.08이었지만 지난 마이애미 원정에서 6이닝 1실점에 원정 첫 승을 따냈던 스넬은 5이닝 동안 105개의 공을 던지는 꾸역투로 5이닝 6K 1실점 승리를 따냈습니다. 김하성은 오클랜드 좌완 선발 머나야를 상대로 8번 타자 유격수로 출전했는데요. 머나야의 체인지업을 안타로 만들긴 했지만 나머지 4타석에서는 모두 범타에 그쳐 5타수 1안타 1삼진을 기록했습니다. 앞선 2경기가 7이닝 13K 1실점과 6이닝 9K 1피안타 무실점으로 지난 샌디에고 원정에서 잘 던졌던 머나야는 4와 3분의 1이닝 8피안타 5실점 패전을 안았습니다. 득점권에서 13타수 무안타에 그친 오클랜드는 와일드카드 순위에서 양키스 시애틀과의 게임차가 2경기, 토론토와의 게임차가 3경기로 줄었습니다. 오늘 경기가 열린 15개 구장 중에서 가장 후끈했던 곳은 다저 스타디움이었는데요. 휴스턴이 쓰레기통 사건 적바로 처음으로 다저 스타디움을 방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알투베, 코레아, 구리엘이 다저스 팬들의 집중 표적이 됐는데요. 올 시즌 메이저리그 최다 관중에 해당되는 52,629명이 운집한 가운데 그러나 다저스는 정의 구현을 하지 못했습니다. 12승에 도전했던 워커 뷰러는 113구를 던지며 6이닝 5K 1실점으로 선전했는데요. 하지만 2017년 ALCS 7차전 4이닝 무실점 세이브, 월드시리즈 7차전에 선발로 나서 2와 3분의 1이닝 3K 무실점으로 호투하고 5년 8,500만 달러 계약으로 남은 맥컬러스는 6과 3분의 2이닝 9K 무실점으로 뷰러보다 더 뛰어난 피칭을 했습니다. 휴스턴은 1대0으로 앞선 8회 초 다저스가 친정팀인 요르단 알바레스가 3대0으로 달아나는 시즌 20호 투런 홈런을 빅터 곤잘레스를 상대로 때려냈습니다. 내일 다저스는 슈어저가 등판하고 휴스턴은 오도리지가 선발로 나섭니다. 샌디에고는 내일 머스그로브가 등판합니다. 토론토는 스티븐 매츠가 토론토 선발 투수의 6연승에 도전하며 오타니는 텍사스전에 선발 투수로 나섭니다. 그리고 맥스 슈어저가 휴스턴을 상대로 다저스 데뷔전을 치르게 됩니다. 이상 베이스볼 큐브 오늘의 MLB였습니다.